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3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약 3년 정도 제가 방송을 역시나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7번과 그리고 제가 이번 휴방 기간에 기록해드렸던 무려 12연승 포함해서 통산 8번째 10연승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스포츠 분석 뭐랄까요, 방송 최초 3년 연속 10연승 찍어주면서 꾸준하게 성적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야구 시즌 한정 놓고 봤을 때 제가 10연승 이상 기록이 총 7번이나 있기 때문에 최다 연승 기록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간 제가 중간중간 휴방은 있었어도 데이터 발송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어쨌든 성과를 내드리면서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고, 이렇게 또 최근 복귀전에서도 주간 3연승 포함 이때 역배 쓰나미 데이 때 메이저리그 올킬러 출발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먹을 수 있는 것 거의 다 먹었습니다.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8배당, 제가 어제 이거 형들한테 주력급이라 그랬죠. 저는 어제 8배당으로 간다라고까지 데이터표에 적어드렸습니다. 그만큼 또 8배당 또 적중을 해줬고, 주력부터 시작해서 몰빵까지 다 먹었습니다. 또 어제 물부 중승부, 제가 어제 이거는 부러질 가능성 거의 없는 경기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금액 3배 올려서 역시나 적중. 마지막으로 유로 바스켓, 제 또 주종목 농구지 않습니까? 이거까지 가져오면서 전 종목 싹쓸입니다. 또 축하드리고, 어쨌든 복귀 이후에 폼이 상당히 또 좋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더 남았죠. 야구 시즌 10연승 한 개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으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형님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별풍선 또 후원하시면은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유튜브 여러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메이저리그 그리고 해외 축구 뒤에 있을 해외 축구까지 오늘 두 종목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오늘은 해외 축구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어제도 해외 축구 쪽에서 성적이 더 잘 나오기도 했다 보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또 축구 좀 권장드립니다. 자, 첫 번째 클리블랜드랑 캔자스시티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오늘 슬레이드 체코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방어율 4.7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캔자스 선발 투수 오늘 라이언 버거트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2.6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버거트가 최근에 성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샌디에고 출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눈여겨봤던 선수였는데, 버거트도 좀 이제 불펜 왔다 갔다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샌디에고에서 5선발 그리고 이제 굽이 좋았던 애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웬만하면 사고 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최근 들어 좀 슬슬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세부 지표에서 그렇게 불안한 부분들도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버거트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구위 값이 괜찮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처럼 힘이 좋은 타선에게도 나름 좀 상성이 나쁘지 않은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 한번 해보시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샌디 시절 때부터도 그렇게 이닝을 잘 먹는 형태의 유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닝 히팅이 조금은 불안하긴 하다. 요 정도 말씀드립니다.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 슬레이드 체코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체코니를 이번 시즌 꾸준하게 형들한테 한 가지를 언급을 드리는 게, 체코니는 홈 경기는 걸으면 됩니다. 홈 경기에서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홈 경기 성적이 그래도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체코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홈런을 좀 많이 맞습니다. 이런 뜬금포들, 솔로런도 솔로런인데 주자를 쌓아놓고 좀 점수를 많이 내줘요. 그런 좀 아쉬움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 피장타율부터 시작해서 피홈런 리스크 또한 너무나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전 보스턴전에서도 5이닝간 무려 11안타 그리고 7실점을 기록을 했던 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체코니를 좀 믿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클리블랜드의 강점은 그거죠. 역시나 불펜의 힘과 그리고 이제 타선의 힘들, 투타 밸런스가 상당히 최근에 좀 교정되어 있는 모습이 좀 있긴 해서 캔자스도 최근에 좀 바쁘긴 하죠. 좀 바쁘게 좀 얘들도 경쟁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경기 저는 굳이 한 개만 컨택하라고 한다면 클리블랜드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일반승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경기 뭐 클리블랜드를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막 주력급으로 막 쓸만한 그런 경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거는 이제 고배당 쓰실 분들 승일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클리블랜드 승과 승일무, 그리고 언더바 언더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마이애미랑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정크입니다.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4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케이드 카발리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4.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카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싱턴에서 이번 시즌 뜬금없이 뭐랄까요, 좀 이제 등장한 이제 초신성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카발리를 제가 그때도 한번 프리뷰 해드렸을 때, 카발리의 문제점은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감을 형들한테 한번 꼽아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인 투수들은, 그리고 카발리도 구위값이 워낙 좋은 투수라서 이런 애들은 보통 원정 경기 때 어떤 식으로 피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좀 성적들이 갈리는 편이긴 한데, 이 선수가 홈 경기 방어율 1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9점대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원정 경기의 카발리는 조금은 아쉽다고 봐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제이드 정크 또한 홈 경기에서 사실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하죠. 홈 경기 방어율 무려 4.5점대, 원정 경기에서 3점대라고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양쪽 다 결론적으로 좀 빠따로 경기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그래도 마이애미 최근에 빠따가 좋았냐, 워싱턴의 빠따가 좋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워싱턴 쪽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 어쨌든 워싱턴이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5점대 핸디캡 정도는 충분히 워싱턴이 좀 극복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워싱턴 프랜승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 양 팀의 투수들의 최근에 피칭 내용들이나 그리고 홈 약세, 원정 약세를 고려해보면 8.5점은 일단 오바가 나야 정상인 그런 게임이긴 한데, 마이애미랑 워싱턴 두 팀 이번 시즌 다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 둘이는 언제든지 빠따가 식을 수 있는 팀이긴 합니다. 마이애미도 평균적인 득점도 4점대가 거의 간당간당하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득점을 내는 그런 팀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이애미랑 워싱턴 경기를 오버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까지 순서대로는 워싱턴 프랜, 그리고 워싱턴 역배, 그리고 언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데난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보내고 형들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애틀랜타랑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애틀랜타랑 시애틀 경기 그거 이제 오바 좀 달달하게 먹었고 조기 퇴근했습니다. 그죠? 빠르게 좀 퇴근을 해줬던 그런 날이었는데, 사실 애틀랜타가 최근에 물론 어제는 시애틀이 혼자서 점수를 다 내긴 했습니다만 애틀랜타의 빠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하성 선수 오고 나서 그래도 연결력이 조금은 이제 생긴 애틀랜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뭐 1득점에 그치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어쨌든 어제 우리 또 이제 애틀랜타 오바까지 또 잘 챙겨왔던 어제 그런 날이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애틀랜타 선발 투수 오늘 브라이스 엘더입니다. 이번 시즌 6승 9패, 방어율 5.5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컵스 선발 투수가 오늘 이마나가 쇼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9승 6패, 방어율 3.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마나가 쇼타의 강점은 원정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더 좋은 피칭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시카고 컵스의 타선은 원정 경기에서 더 잘 터진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시카고 컵스가 원정에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애틀랜타 선발 투수 브라이스 엘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벌레입니다. 벌레. 이 선수가 원래 그래도 홈 경기는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브라이스 엘드의 최근 3년간 문제점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간 문제점은 피장타율입니다. 워낙에 이제 피장타율이 높은 투수고 너무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장타, 홈런 리스크가 좀 많이 큰 선수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피홈런 리스크와 피장타 리스크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다만 얘가 홈 경기를 원래 잘 던졌습니다. 애틀랜타 시절 때부터도 계속해서. 근데 문제는 이번 시즌 홈 경기 방어율 7점,
그리고 원정 경기 4점대로 홈 경기에서도 좋지 못하고 홈 경기 OPS가 무려 9할이 넘어갑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OPS라는 게 7할 정도만 우리가 7할 정도 이 잡혀 있는 수치를 보고 우리가 평균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6할이라고 봐야겠다. 메이저리그는 6할 때 중후반이 평균 점수대, 그리고 7할 정도가 넘어가면은 조금 경고 상태, 8할 때가 되면 좀 위험하다, 9할 때가 되면은 이제 못 쓰겠다라고 평가 내린 선수인데, 후반기에도 OPS가 여전히 9할 때라는 거는 장타를 너무나도 많이 맞는다라는 겁니다. 컵스가 원정 경기 OPS가 거의 8할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컵스의 좀 다득점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애틀랜타도 솔직히 빠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오버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컵스가 많은 역시나 점수 끝에 또 승리할 가능성이 또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컵스 승과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러키와 텍사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러키 선발 잠깐만 바뀌었구나. 텍사스가 오늘 홈 경기입니다. 텍사스가 홈팀이고 미러키가 원정팀입니다. 요거 두 개 바뀌었다라는 거 한 개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텍사스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텍사스 선발 투수가 제이콥 라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불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형태의 그런 투수고, 사실 뭐 라체 같은 경우에도 강점은 홈 경기를 더 잘 던진다라는 거, 반대로 단점은 역시나 이닝 히팅이 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불펜들을 좀 빠른 시기에 투입을 해야 될 텍사스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불펜이 너무 안 좋죠.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리그 하위권까지 지금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텍사스가 홈 경기에서 최근에 빠따가 너무 안 터집니다. 안 터져도 너무 안 터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특히나 또 좌투수 상대로 꽤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텍사스 빠따기 때문에 오늘 좋지 못한 지표는 다 갖고 있는 텍사스의 홈 빠따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 미러키 선발 투수 오늘 호세 퀸타나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5패, 방어율 3.7점대 기록해주고 있는데, 미러키에서 몇 안 되는 원정 경기 잘 던지는 투수죠. 원정 경기 방어율 2점, 홈 경기 5점으로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호세 퀸타나입니다. 역시나 미러키 또한 원정 경기 OPS가 8할이 넘어갈 정도, 8할대에 육박할 정도로 원정 빠따 강팀이기도 하다. 뭐 전반적으로 텍사스가 홈 경기에서 마운드 값이 좋은 거는 인정을 하지만, 미러키의 최근에 어쨌든 뭐 후반기의 강점은 이 팀이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1위에 올라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빠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미러키의 승리 그리고 마힌 승리까지 보겠고요. 오바를 좀 보고 싶기는 한데, 오바도 좀 괜찮기는 했는데, 이게 텍사스가 점수를 얼마나 보태줄 수 있을지가 좀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언더를 볼 수가 없는 거는 미러키가 혼자서도 뭐 9점, 10점을 내버리는 그런 팀이라 8.5점은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미러키 승리에다가 미러키 마힌 승리 그리고 언더바는 오버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샌디에이고 그리고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자, 오늘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가 다르비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5패, 방어율 5.7점대고, 신시내티 선발 투수 오늘 닉 로돌로입니다. 이번 시즌 8승 7패, 방어율 3.2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르비슈가 이번 시즌 이제 복귀를 해서 그나마 좋은 피칭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샌디에이고 홈 구장입니다. 원정 경기가 너무 약해요. 지금 다르비슈가 원정 경기랑 홈 경기에서 세부 지표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심각할 정도로 좀 많이 난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다르비슈의 홈 경기 성적은 그래 좀 믿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느낌이고요. 다만 다르비슈가 뭐 이번 시즌 계속해서 좀 부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닝을 역시나 던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직전 경기는 볼티모어전에서도 4이닝밖에 못 던졌습니다. 역시나 홈런도 한 개가 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구위값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샌디에이고가 오늘 믿을 만한 부분은 사실 마운드보다는 타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신시 선발 투수 닉 로돌로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홈 경기만 피하면 됩니다. 홈 경기 방어율 4점, 원정 경기 2점대로 상당히 좋은 수치. 특히나 원정 경기 OPS가 5할 3푼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도 이제 앞전에 그 어디냐 애틀랜타였죠. 그때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지만 OPS가 6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평균치라고 보는데
5할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A급 투수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도 됩니다. 그 정도로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보여줬던 게 바로 닉 로돌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돌로가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샌디에고 선발 투수도 그렇게 안정감 있는 지금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신시내티 프랜승 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쪽 다 제가 볼 때 좀 빈공이 심각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승 1무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만한 경기입니다. 신시내티 프랜승 먼저 볼게요. 그리고 승 1무 마지막으로 언더까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애틀과 세인트 루이스 경기입니다.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가 브라이언 우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2승 7패, 방어율 3.02점대 기록해주고 있고, 세인트 선발 투수가 마이콜라스입니다. 이번 시즌 7승 10패, 방어율 4.9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시애틀 승리가 너무나도 유력해 보이는 경기는 맞아요. 시애틀 홈구장에서 로건 길버트 또는 브라이언 우가 선발 등판하는 날에는 웬만하면 그냥 믿고 봐도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배당이 1.2배당 세인트 루이스를 상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2배당대의 시애틀 홈 배당은 너무 아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인승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시애틀의 홈 경기 빠따를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편도 아니기도 합니다.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불펜진들이 그렇게 나쁜 팀들도 결코 아니기도 하고, 여러모로 시애틀의 일반승은 너무나 괜찮기는 한데 이게 배당적인 메리트가 과연 있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세인트 선발 투수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홈 경기 방어율 3점에 비해서 원정 경기 거의 7점 가까이 올라가고요. OPS가 거의 1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터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투수는 분명하기는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애틀 홈 경기는 웬만하면 마인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속을 많이 썩이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애틀 마인승을 본다라는 거는 뭔가 시애틀 빠따가 빵빵 터진다라는 느낌보다도 세인트 루이스가 부진한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언더 먼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시애틀 일반승, 마지막으로 승 1무,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먼저 볼게요. 언더 먼저. 물론 시애틀 일반승도 괜찮긴 한데 나는 뭐 배당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뭐 가셔도 그렇게 문제 없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이제 홈 시애틀은 아니라서.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애슬레틱스와 보스턴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슬레틱 선발 투수 오늘 모랄레스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3승 0패, 방어율 1.59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보스턴 선발 투수 오늘 게릭 크로시입니다. 이번 시즌 14승 5패, 방어율 2.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스턴의 선발 투수 게릭 크로셰는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키스의 맥스 프리드,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타렉 스쿠바를 이어서 다승과 함께 이번 시즌 사이영에 도전하고 있는 게릭 크로셰겠고요. 뭐 게릭 크로셰의 강점은 구위죠. 특히나 원정 경기 때 더 구위 값이 좋아지기 때문에 원정이랑도 상성이 잘 맞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애슬레틱스 홈구장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게릭 크로셰가 버텨줄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이제 불안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뭐 어쨌든 좀 기대값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애슬레틱 선발 투수 오늘 루이스 모랄레스인데, 현 시점 애슬레틱스에서 임팩트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선수죠. 물론 뭐 여기 제이피 시저스도 제이피 시저스 딴 데 갔잖아. 저기 어디야, 세베리노도 있을 거고 이제 있지만, 모랄레스가 이번 시즌 얘 젊은 투수니까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임팩트가 워낙 좋기는 합니다. 3승 0패에 아직까지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타자들에게 좀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한데, 직전 경기 세인트 루이스전에서도 6이닝간 2실점 8K를 그려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이 사이즈가 좋은 투수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어린 선수다 보니까 많은 이닝을 던질 수가 없는 그런 투수고요. 빠르게 또 불펜을 돌려야 되긴 한데, 애슬레틱스가 홈 경기에서 이 불펜이 너무 안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게릭 크로셰가 워낙 긴 이닝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또 투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경기 또 게리 크루즈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 지원을 정말 못 받는 투수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보스턴은 정말 축구 스코어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1대0, 2대0, 3대0 이런 느낌일 가능성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보스턴 승리에다가 마힌 승리 그리고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축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입니다. 자, 일단은 축구가 어제 상당히 정말 괜찮았어요. 어제 심지어 제가 분석해드렸던 것도 거진다 이제 그대로 흘러갔던 경기들도 많았고, 특히나 뭐 독일 이헨무 같은 거 요런 것도 제가 좀 잘 잡아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어제 좀 축구가 전체적으로 좀 다 괜찮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도 잘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소보랑 스웨덴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유럽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특정 선수의 국적까지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굳이 따지고 보면은 가장 형들이 많이 접근할 만한 경기가 저는 코소보랑 스웨덴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스웨덴에 바로 요케레스가 있기 때문인데, 뭐 전체적으로 요케레스가 이끄는 스웨덴 화력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팀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다가 엘랑가도 있죠. 그리고 이삭까지. 근데 이삭이 오늘 그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메디컬 리포트에 컨디션 난조로 일단 올라와 있기는 한데 아마 이제 불펜이 아니라 후보로 출전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참고만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즈만 봐도 알겠지만 스웨덴은 단연코 공격팀이긴 합니다. 최근 이제 4경기 연속 모두 다득점을 기록해주게 되면서 3승 1무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뭐 스웨덴의 좀 이제 굳이 문제점으로 꼽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비가 아무래도 공격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에 이제 그 템포도 빠른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다득점이 기대가 되는 그런 팀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소보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는 좀 거릅니다. 근데 홈 경기는 코소보가 나름 공격력에 있어서 나름 좀 한따까리 하는 팀은 맞다. 다만 오늘 이제 주전 센터백 두 선수가 결장을 합니다. 라흐마니와 라시카 두 선수가 모두 결장하게 되면서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게임을 해야 되긴 한다라는 거. 직전 경기 스위스한테 4대0으로 무너질 때 보면은 이런 수비의 공백이 좀 있었다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스웨덴의 어쨌든 2골 이상은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고요. 코소보도 직전 스위스한테 0대4로 패배하긴 했지만 원정 경기였다는 거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코소보가 늘 홈 경기에서는 꾸준하게 얘들도 득점은 나온 팀이었다라는 거. 2.5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양득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에다가 스웨덴이 승리하면서 오바까지 같이 날 가능성, 그러니까 스웨덴 승리 또는 햄무, 이 스코어도 한 2대1 정도, 2대1 아니면 3대1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볼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지아랑 좀 비슷한 그런 결의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스위스랑 슬로베니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팀은 예전에 뭐 샤키리 때부터도, 그리고 이제 스위스라는 팀을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2006년 때부터 악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팀은 유독 이제 눈에 좀 들어밟히는 그런 팀이긴 한데, 얘네 스위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조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조직력이 무너지는 거는 좀 이제 생각이 어렵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야샬이라고 해서 이제 뭐 중앙 3선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오늘 제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직전 경기도 제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4골이나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위스라는 팀의 컬러 바로 조직력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 시즌 뭘 가미를 했느냐? 바로 화력을 가미를 합니다. 지금 4경기 연속 얘네들 골 터지는 거 보면은 화력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최근에 4승 동안 무려 15번의 골을 또 터뜨렸을 정도로 상당히 화력이 뛰어난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력 좋은 팀이 화력까지 좋다. 심지어 홈 경기를 또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화력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이 스위스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야샤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직전 경기 또 4대0 승리도 있었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또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선수는 스탄코비치라는 선수, 수비 라인의 선수가 오늘 제외가 됩니다. 다만 핵심 선수죠. 수비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핵심 선수가 일단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슬로베니아의 그 이제 플레이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 조직력과 그리고 높이에 대한 어떤 축구를 많이 하는 그런 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위스가 최근에 발밑 기술과 그리고 빠른 템포로 경기를 한다는 걸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슬로베니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이제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높이가 워낙 좀 낮은 스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슬로베니아가 또 공중볼 확보를 상당히 좀 잘해줄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경기 어제 스페인 경기랑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스위스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요, 마인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어제 스페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마인이 아니라 뭐 2마인, 3마인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오늘도 스위스가 마인을 한다면 큰 점수차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슬로베니아의 어느 정도 수비력에 조금은 고전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2대1 또는 1대0, 뭐 2대0 요런 스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요 경기 스위스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예, 저는 햄무 보겠습니다. 네, 햄무 보면서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원래 제가 마헨이랑 햄무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스위스가 최근에 맞붙었던 그 다득점했던 팀들의 대부분 수비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걸 좀 고려해 보았을 때 그래도 슬로베니아면 어느 정도 좀 억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벨라루스와 스코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저기 어디야, 슬로바키아 경기, 여기 슬로바키아 경기 이제 승과 언더를 둘 다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슬로바키아 경기와 굉장히 결이 비슷한 경기입니다. 벨라루스가 승리한다면 이제 역배에다가 오바까지 가능한 경기고요. 반대로 스코틀랜드가 승리한다면 일반 승리에다가 언더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도 화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팀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공격 옵션들이 나쁘지가 않은 팀인데, 문제는 최근에 수비가 너무나도 많이 망가진 팀이다. 최근에 벨라루스가 연승 가도를 달릴 때 보면은 상대팀 클린시트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수비에 조금 더 집중도가 높은 팀인데, 최근에 보면은 뭐 러시아 또는 그리스한테 깨질 때 보면은 수비가 박살나면서 뭐 4실점, 5실점 하면서 패배를 했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벨라루스가 오늘도 수비가 무너진다면 조금은 아쉬운 경기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맥토미널을 필두로 수비 경쟁력을 또 크게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의 연승의 그 기반이죠, 수비 값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스코틀랜드가 1대0 또는 2대0 승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벨라루스가 아예 수비를 내려놓고 달린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득점이 날 만한 그런 게임이긴 한데, 스코틀랜드의 그래도 수비 기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코틀랜드 승, 마인 승, 언더 1대0 아니면 2대0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지브롤터와 그리고 페루제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어제 저기 어디야, 걔네 팀 이름 뭐냐, 리텐슈타인, 네, 리텐슈타인 경기랑 상당히 결이 비슷한 경기입니다. 사실 지브롤터란 팀도 어제 제가 리텐슈타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축구 선수가 없어요. 얘들도 아마축구 팀입니다. 지브롤터 피파 랭킹이 199위입니다. 거의 200등이죠. 얘들도 뭐 지금 무득점도 너무 많고, 지금 실점은 실점대로 너무 많이 합니다. 최근 이제 5연패 동안 무려 7번의 이제 또 실점을 허용하게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홈 경기에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브롤터는 팀이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페루제도 또한 문제점은 득점력이죠. 얘들도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이기는 한데 그래도 충분히 지브롤터를 잡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페루제도의 강점이에요. 승리를 위한 득점은, 승점을 위한 득점 정도는 꾸준하게 해주는 팀, 또 페루제도이기 때문에 스코어 딱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대0, 1대0 아니면은
1대0 아니면 한 2대0, 0대0 가능성도 있고, 워낙에 페루제도도 이제 많이 좀 득점력이 떨어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도 괜찮습니다. 페루제도 승에다가 햄무,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랑 덴마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좀 상당히 재밌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배당 높은 거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좀 배당이 맛있는 경기 바로 그리스와 덴마크의 경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터키 경기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보면은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4연승을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팀의 강점은 예전에 그 유로 우승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얘들이 조직력이 좋아요. 근데 이 조직력이 공격 쪽에 좀 많이 맞춰져 있단 말이지. 또 직전 경기도 보면은 무려 5골을 넣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 4-2-3-1의 단단한 조직력과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워낙 또 이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스 오늘도 충분히 좋은 공격력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덴마크에 뭐 알만한 선수들은 많아요. 뭐 호이비에르도 있고 슈마이켈, 그리고 뭐 또 멜레도 있고요. 호일른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덴마크에는 그래도 스타 플레이어들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만큼 또 덴마크에 대한 기대값도 있습니다.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좀 비빌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이다. 이 정도로 형들이 좀 바라보고 있긴 한데, 또 최근에 얘들이 또 3경기 동안 패배도 없습니다. 경기를 잘해주고 있고, 특히나 수비력도 나쁘지가 않긴 합니다만, 자, 문제는 뭐냐면 덴마크는 여러분들 원정 경기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덴마크라는 팀은 홈 경기에서 항상 뭐 마인 비율도 높았고 좋은 공격과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지, 원정 경기에서는 그냥 수비만 좋은 팀이 돼버리는 게 덴마크다. 공격이 아예 안 되기도 하죠. 그만큼 덴마크의 원정 경기 그리고 그리스의 홈 최근에 좋은 4연승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저는 그리스 배당 좋을 때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 승리와 그리고 오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여러분들 일반승은 일단 너무 좋아요. 이게 1.28 배당이잖아요. 이게 배당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은데,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 일반승은 너무 좋은데 과연 이게 이탈리아한테다가 우리가 일반승 1.28 배당을 축구라는 종목에, 뭐 야구나 농구도 아니고 축구라는 종목에 1.28 배당을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거면 마헨승을 가야 돼. 그러면 최근에 이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완전 팀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최근에 흔들리던 이탈리아는 아니고요. 확실하게 가투소 감독이 오면서 좀 팀의 기반이 잡혀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강이 좀 잡힌 느낌이죠. 이탈리아가 결론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수비 명가가 수비가 무너졌고 조직력이 무너졌고 리더가 없기 때문이었는데, 그 리더를 그 수비 잘한다고 소문난 가투소 감독이 와서 아무래도 선수들을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별다른 전술은 없어요. 선수들 개개인의 개인 기량으로 게임을 끌고 나가긴 하는데 이게 뭔가 손발이 좀 맞는 그런 모습이지, 그러면서 수비값도 회복이 많이 됐어. 즉 마헨하기 좋은 팀들은 축구에서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들이 마헨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이탈리아 그래도 1마헨까지는 배당이 또 보니까 1.99 배당, 2배당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대0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누락자도 없어요. 경기 뭐 누락자도 없고 최근에 보면 연승도 좀 했고 뭐 다득점도 했고 그랬긴 한데 역시나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수비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또 중원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 뭐 최근에 배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병입니다. 굉장히 좀 도깨비 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이탈리아는 일반승보다 아싸리 그냥 마헨승으로 배팅하는 게 맞는 구간이라고 느낌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스코어까지 2대0으로 볼게요. 이탈리아 마헨 언더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크로아티아랑 몬테네그로 경기인데요. 뭐 이게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경기죠. 크로아티아 승에다가 크로아티아 마헨까지 그냥 봐야 되는 경기인데, 다만 이제 크로아티아의 최근의 문제점을 굳이 꼽자라고 한다면은 뭔가 너무나 단조롭다라는 거, 패턴들이. 그게 이제 직전 페로제도 전에서 한번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체코전, 뭐 지브롤터전 이런 이제 뭐랄까요, 상대팀의 이 수비력이 와해되어 있는 팀을 상대로는 나름 그래도 다득점을 했거든요. 지브롤터 상대로 7대0, 그리고 체코 상대로도 5대1 좋은 성과를 냈는데, 직전 페루제도처럼 각 잡고 라인을 잠궈버리는 팀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 크로아티아의 볼 주기는 대부분 모드리치부터 출발을 하고, 대부분의 또 전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조롭고, 그리고 뭐 그바르디올도 지금 빠져있고, 또 왼쪽 풀백이 또 오늘 완전 다 뻥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동성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몬테네그로가 기본적으로 또 수비값이 나쁘지가 않은 팀은 분명해서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경기예요. 그냥 크로아티아가 이거는 뭐 4대0, 3대0까지 처발라야 되는 그런 경기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좀 손이 안 갔던 경기였습니다. 그냥 크로아티아 마인 보시면 됩니다. 크로아티아 마인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막 엄청 선호할 만한 게임은 아니었다. 2대0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바라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서. 그러니까 이게 형들 조금 수상한 게 뭐냐면, 크로아티아 일반승 배당이 1.11배당인데 1.11배당인데 실내샤정님 마헨승 별풍선 그게 300개 적중 중. 1마헨밖에 안 돼요. 보통 이런 경기들은 2마헨을 줘야 정상이긴 하거든. 근데 1마헨밖에 안 줬단 말이야. 그만큼 몬테네그로의 어떤 그런 수비 라인들,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좀 단조로운 공격들이 많은 득점으로 크로아티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크로아티아 승리랑 1마헨승 그리고 언더까지만 보면서 오늘 축구 7경기도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총 메이저리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축구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린 또 어제 또 8배당까지 전 구간 싹쓸이를 또 내버렸기 때문에 오늘 해외 축구도 좋은 성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거나, 우리 또 숲TV 여러분들은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